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전동기의 힘의 방향 말씀드렸죠? 방향했으니까 이제 누구 할 차례입니까? 방향했으니까 크기. 크기도 물론 어떻게 정의됩니까? 라고 한다면 크기는 F는 얼마냐면 얼마? I, B, L의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고 힘 단위 얼마입니까? 힘 단위는 얼마? 힘 단위는 N. 어떻게? 뉴턴입니다. 뉴턴. 여러분 여기서 I는 누구를 의미하죠? I는요? 전류. 그렇죠? B는 누굽니까? B는요? 자속밀도. L은 도체 길이. 세타는 이 도체와 또는 자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 너무 기니까 각도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IBL 사인 세타입니다. IBL 사인 세타. 요게 힘의 크기. 힘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요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가능하면 요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돼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전동기라는 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누구랑 방향이랑 누구? 크기 얼마입니까? 크기는 IBL 사인 세타. 그쵸? 가능하면은 요 순서도 맞춰가지고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동기에 관련된 내용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좀 쓰신 후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몇 번? 142번. 너무 쉽죠? 그쵸? 142번 같은 경우는 142번에는 지금 무슨 법칙이라 되어 있습니까? 얘가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되어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되어 있는데 142번에는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어떤 손가락을 물어봤습니까? 얘가 지금 엄지. 그렇죠? 여러분 엄지가 누구였어? 엄지가 F. F는 누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누구의 기호죠? 힘. 그래서 여러분 142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라고 몇 번 되는 겁니까는요? 3번.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그다음 143번. 143번은 누굴 구하세요? 마찬가지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왼손 법칙에서 누구의 방향입니까? 얘가? 전류죠? 전류니까 누굽니까? 전류는 누구로 나타낼 수 있다? 전류는 중지. 그죠? 3번. 이렇게 엄청 간단하니까 문제들이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 몇 번? 144번. 아까 잠깐 문제 읽었었죠? 144번은요? 어디네? 자장 내에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죠? 제가 아까 전에 전동기라는 거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디 내에서?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전동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전동기에 누구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전동기의 힘의 방향. 그러면 제가 이 전동기의 힘의 방향은 누구를 결정한다 말씀드렸어요. 얘는요. 누구를 결정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몇 번입니까? 답이 그래서요? 2번.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0 몇 번? 145번. 전자력. 여러분 전자력이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누구의 힘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전자력이라는 건 전동기의 힘. 그렇죠?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에요. 전자력이니까 전류가 자장 내에서 흐를 때 힘. 그렇죠? 전류가 자장 내에서 흐를 때를 제가 저기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동기의 힘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동기의 힘의 방향과 관계 있는 법칙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몇 번이죠? 답이요? 몇 번? 플레밍 연속 법칙이죠? 얼마더라?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몇 번? 146번. 146번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도체가
자장에서 받는 힘이라 돼 있죠? 여러분이 도체라는 건 누굴 가지고 도체라 합니까? 도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도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도체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라고 이해하셔요? 일단 전류가 흐르는 물체니까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도체가 어디에서 받는 힘? 자장에서 받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도체가 자장에서 받는 힘이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얘는요? 전동기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전동기의 힘이고 힘의 관계 좀 틀린 것은 그럼 여러분 이 힘을 써볼게요. 제가 전동기의 힘 F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F는 얼마입니다. F는 얼마입니다. F는 I 그다음 얼마죠? B 그다음 얼마? L이 얼마죠? 사인 얼마? 세타 뉴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I를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I를 전류. 이 힘은 전류에 비례해요.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제가 이 B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B는요. 자속 밀도에 비례해요. 그렇죠? L은 뭡니까? L은 길이. 길이에도 비례해요. 그렇죠? 세타는 각도인데 어떤 각도에 비례하죠? 사인 각도. 여러분 사인 웨이브, 사인파. 사인파가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각도인데 뭐 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연파.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얘가 하나 몇 도? 사인 한 줄기 몇 도? 사인 한 사이클이 몇 도죠? 360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절반이네? 몇 도죠? 180도네. 그렇죠? 또 절반이네요. 몇 도죠? 90도. 그래서 사인은 여러분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는 커지는 거죠? 0에서부터 90도는 커지고 90도부터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얘가 사인을 그래프로 그리세요 하면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0에서부터 90도까지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4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4번에 보면은요. 각도에 비례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얘는 어떤 각도에 비례하는데? 사인 각도에 비례하는데 사인은 어떤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인은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90도까지는 비례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4번 맞는 말이고 그냥 뭐 틀린 거 찾아보죠. 여러분 틀린 거 몇 번입니까? 틀린 거 몇 번이 틀린 거는요? 몇 번이더라? 2번. 왜? 이 길이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7 여러분 147번은 누구를 응용했다 돼 어떤 힘을 누구를 응용한다 돼 있어요? 얘가 전자력. 그쵸? 전자력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얘가 전동기. 그쵸? 몇 번이 답이 그래서요? 몇 번이더라 답이? 1번이죠? 그래서 7번에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플레밍 연속 법칙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148번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148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먼저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문제를 잘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식을 대비해서 내가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속 밀도가 2. 그렇죠? 어디 속에 있습니다. 자개 내에서 여러분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제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했어요? 힘이 작용한다 했었죠? 그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요? 힘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누구를 물어보는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라 되어 있으니까 자개 내에서 자장 내에서 누가 흐르고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뻔하잖아. 제가 전동기라는 건 뭐라 했었죠?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한다. 결론이 뭡니까? 힘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동기 힘 구하라는 소리고요. F는 얼마입니까? F는 얼마죠? F는 얼마? F는 얼마? I의 얼마? B의 얼마죠? L의 얼마? 사인 세타 뉴턴. 끝이에요. 끝. I, B, L 사인 세타 뉴턴. 그렇죠? I는 누구죠? I는요? I는 누구를 가지고 I라 하죠? 전류. 그렇죠? 여러분 지금 I 전류 몇 암페어라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몇 암페어라 되어 있죠? 5암페어. 그렇죠? 5 곱하기. 그다음 B는 누구예요? B는요. B는 자석 밀도죠? 얼마나 되어 있어요? 2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곱하기 L은 뭡니까? L은요? 길이.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길이가 60cm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 0.6에 사인에 세타는 각도죠? 각도 몇 도라 되어 있습니까? 각도 몇 도? 60도. 얘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얘 나오죠? 물론 약입니다. 그렇죠? 약 얼마가 나오더랍니까? 약 얼마가 나오더라? 약 5.19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약 5.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3번입니다. 3번. 뭐 요런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책에서는 하나가 실려 있지만 요런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고 항상 여러분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작용하더라? 힘 작용하더라. 그렇죠?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 얼마로 정의한다라는 거제는요. IBL 사인 세타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9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상과 문제가 달라요.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과 이게 지금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몇 번이지 이게? 49번이죠? 문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제가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작용한다 말씀드렸죠?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49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디 안에서 첫 번째 줄 가운데 어디 안에서라 돼 있죠? 자장 안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누구를 흘릴 때? 전류를 흘릴 때라 돼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줄 가운데 자장 안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누구? 전류를 흘릴 때. 여러분 문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구하세요가 문제가 돼야 돼. 여기서는 힘을 구하세요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요. 그렇죠? 제가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상하잖아. 뭘 예상해? 뭐 힘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를 봐봐. 누구를 구하세요죠? 이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밖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누굴 구하라 했죠? 1. W 1을 구할 겁니다. 1. 그쵸? 1은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돼? 1은 1의 정의. 1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아, 1 어떻게 구하냐고 1을. 얼마니 1? 뭐에다 곱해야 돼? 1은 요거에다 요거 푸시면 돼요. 누구에다 일단 누구에다가 힘에다가 누구 위치 변화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얘가 1이에요. 여기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요 2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알아야 돼? 누구 알아야 돼서 F 알아야 돼. F 누굽니까? F 누구? 힘. 그쵸? 그 다음 R 누구? 위치 변화량 얼마? 이동 거리. 알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1의 정의가 누구에다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줘야 돼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여러분 어디 안에서 자장 안에서 그렇죠?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자장 안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뭐가 작용하는 거죠? 힘이 작용하죠? 힘 구하고요. 거기다 누구 곱해주면 돼요? 이동거리.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지금 물체가 몇 미터 이동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50cm 마지막에 있잖아요. 저는 이동이라 썼지만 거기서는 어떤 거리? 운동했습니다라 돼 있죠? 얼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면 0.5m, 50cm 이동했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0.5m 이동했다라는 거고. 그쵸? 0.5m 이동했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굴 구할 수 있어? 힘을 구할 수 있어. 어떤 힘? 어디 내에서? 자계 내에서 누가 흘렀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누굴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값으로 힘을 구할 수 있고 그 힘에다 누굴 곱해서 이동 거리를 곱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2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F부터 구해보죠. F 1번이라 쓸까요? F. 여러분 이때 F는 힘인데 어디 내에서? 자계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죠? 자계 내 전류가 흐를 때 힘 제가 어떻게 정의한대? 얼마? I, B, L에 얼마죠? I, B, L에? 맞습니다. 사인 세타에다가 그쵸? 곱하기 R은 여러분 뭡니까? R은 이동 거리죠? 얘를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 I는 뭡니까? I는 뭐죠? I는요? I는 누구를 가지고 I라고 합니까? I는 전류. 그쵸? 전류. I는 지금 전류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전류 얼마? 10.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곱하기. B는 뭐예요? B는 자속 밀도죠? 얼마? 0.5 곱하기. 그쵸? L은 뭡니까? L은요? L이 0.5라고요? L은 0.2죠. 이게 0.2지. 얘가 0.5고. 그쵸? L은 0.2에. 사인에 각도 안 줬는데요? 각도는 90. 그쵸? 각도는 90. 각도 90. 어디에 줬어요? 각도 90이라는 건요? 그쵸? 직각. 그쵸? 직각. 사인 90에다가. 그쵸? R은 이동거리인데 여러분 얼마만큼 이동했습니다라 돼 있죠? 맞아요. 이게 답이야. 그쵸? 쫙 눌렀더니 얼마? 0.5 줄이지 뭐. 그쵸? 그쵸?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 몇 번 답이 몇 번이죠? 1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149번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쵸? 당황하지 마세요. 그쵸? 여러분 149번 다시 문제를 말씀드리면 어디 내에서?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누가 작용한다죠? 힘이 작용한다.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는 누구를 구하라 했죠? 1. 그럼 누굴 먼저 구한 다음에? 힘. 그거 누굴 곱해서? 운동거리, 이동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2를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0번, 150번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죠. 이제 150번. 150번 어디 내에서? 똑같아. 또 문제가 문제 읽어보면 150번이 똑같죠. 어디 내에서라 돼 있어요? 자장 내에서. 누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150번도 문제를 보니까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른다 돼 있죠? 그럼 뻔하잖아요. 뭐가 작용하죠?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에서 뭘 말했어요? 힘이 작용하는데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몇 도에도 최대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요. 몇 도에 최대되는 거죠? 얘는요? 90도. 왜? 아까 전에 여러분 힘은 어떤 각도에 비례하는데? 사인 각도에 비례하는데. 그쵸? 사인 그래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그쵸? 한 주기 다시 그려볼까? 여러분 사인 꼭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라도 우리가 교류를 할 때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얘는 사인 한 주기 몇 도입니까? 한 주기 몇 도? 360. 그럼 절반은 얼마? 절반은 180. 그럼 얼마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얘가? 90. 그렇죠? 이렇게. 사인 세타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50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요? 몇 번? 4번이죠. 그렇죠? 4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까 전에 이렇게 누구제가 자기 회로 원법식 정리하시고 두 번째 누구죠? 두 번째 누구죠? 전동기. 그렇죠? 전동기 힘이죠? 힘인데 1번 누구와? 1번 누구와? 누구죠? 방향. 그렇죠? 2번 누구? 크기.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 가서 공부하시고 첫 번째 자기 회로 원법식, 두 번째는 전동기의 힘, 방향과 크기.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공부하실 거 세 번째 덱에서 세 번째 누구냐면 평행도선간 힘입니다.
평행노선간 힘. 저 좀 더 써볼까? 이 길이가 L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길이가 L. 평행노선이죠? 평행노선, 그쵸? 평행하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 둘이 나란히 놓여져 있죠, 그쵸? 이렇게. 둘이 맞닿아야 돼, 안 맞닿아야 돼? 둘이 결국 안 맞닿아야 되겠죠, 그쵸? 이게 평행도선이죠, 그쵸? 그러면 이 평행도선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합니다. 그 이유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힘이 작용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 평행도선 간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원리는 간단한 내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까? 얘는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 어떻게 몇 가지를 접목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볼게요. 여러분 1번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뭘 만들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죠? 방향은 여러분 누구 법칙으로 결정했습니까? 방향은 오르나사 법칙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봐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러면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누굴 만들어내는데?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회전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죠. 이렇게. 그렇죠? 뭐 I1이니까 H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에선 자기가 어떻게 나오고요. 그렇죠? 이쪽에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들어가는 모양을 표기할 때 도트로 표기한다, 크로스 표기한다. 크로스 H1의 자기가 만들어졌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이런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개 내에서 누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게 자개고, 자개 내에서 누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제가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개가 어떻게 돼? 자개는 들어가네? 그렇죠? FBI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개는 들어가는데 전류가 어디로 흐르요? 전류가 어디로? 전류가 밑으로 흐르네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네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류가 누구 만들고 자개를 만들었고, 그렇죠? 자개 내에서 누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누가 작용하더라? 힘이 작용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렇게 겹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전류가 여기도 마찬가지 더 볼게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전류가 밑으로 흘러요. 그렇죠? 마찬가지 뭘 만들어요? 자개를 만들죠? 근데 전류가 여러분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개를 만들었어. 어떻게? 이쪽으로 나온다요? 들어간다?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개. H2로 할게요. I2 전류에 의한 자개 H2로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개 내에서 누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 그렇죠?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누굴 만들어내요? 힘.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구나. 저렇게. 그쵸? 전류가 흘러서 자개를 만들어냈고, 그쵸? 자개 내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뭐?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원리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렇게 평행도선 간에 나란히 전류가 흐르면 누가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합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니까 또 똑같아요. 힘은 똑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누구 알고 계셔요? 첫 번째, 누구 알고 계셔요? 첫 번째, 누구죠? 방향. 두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죠? 크기.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누굴 말씀드린다? 방향 말씀드린다. 방향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지금 쟤는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반대 방향. 그렇죠? 의미가 뭐 반대 방향 소리가 하나 어디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어디로? 밑으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근데 힘이 어떻게 돼?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반발력이 답니까? 흡인력이 답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을 할 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이니까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방향은 전류가 어떤 방향을 할 때 반대 방향으로 할 때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반발력 작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돌릴 수, 전류가 동일 방향으로 돌 수 있겠죠. 그렇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반발력이 작용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할 때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지. 이때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때는요? 흡인력이 작용해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반발력, 같은 방향으로 할 때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힘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 거리 R분의 얼마? 2 I1 I2의 길이 L을 곱하고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뉴튼. 힘의 크기 요거야. R분의 2 I1 I2 길이 L. R은 여러분 뭐 도선 간격을 말하죠? L은 뭘 말하죠? 도선의 길이를 말하죠. 그렇죠? 길이.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죠? 요거. R분의 2 I1 I2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께서 크기보다는 누구 위주로? 일단은 방향 문제가 월등히 많이 나오니까 이 방향을 좀 어떻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누구를 기억해 주셔라? 누구를 기억해 주셔라? 요놈의 방향을 좀 기억해 주세요. 방향을 좀 기억해 주세요. 방향.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쓰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쓰시고 계시니까 들으시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행도선 간에 누가 작용합니다? 평행도선 간에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류가 흐르면 누구 만들고? 자개를 만들고. 그렇죠? 자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힘 만드는데 평행도선 간 힘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거 뭐예요? 방향. 여러분 만약에 전류가 어떤 방향 흐른다면 반대 방향 흐른다면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반대 방향 흐른다면 반발력. 그렇죠? 같은 방향 흐른다면 흡인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누구? R분의 2 I1 I2 길이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세 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만. 그렇죠? 세 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 딱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면 이게 문제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세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 읽으셨죠?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151번. 평행 어떤 도체라 되어 있습니까? 151번은요. 평행 어떤 도체라 되어 있죠? 왕복. 그러면 평행도선 간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전류가 어떤 방향을 할 때는 반대 방향을 할 때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반발력. 그렇죠? 같은 방향을 할 때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흡인력인데 왕복이라는 건 여러분 같은 방향을 말할까요? 반대 방향을 말할까요? 왕복은 반대죠. 반대. 왜? 왕복이라는 게 뭐예요? 갔다 왔다 가잖아요. 그렇죠? 갔다 왔다가 왕복이니까 왕복이라는 건 여러분 전류가 어떤 방향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까는요? 반대 방향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왕복 갔다가 왔다가 의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왕복 도체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 흐른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 전류가 반대 방향 흐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반발력이죠. 그렇죠? 몇 번입니까? 라는 답은 2번. 요 문제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얼마 찍고 0 찍죠? 0. 그렇죠? 왜? 150번에 보기 4번에 뭐가 있으니까 0 있잖아요. 0. 그쵸? 근데 0 아니에요. 걔는요. 전류가 반대 방향을 할 때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0이 있으면 보통 어떻죠? 0이 있으면 보통 그게 막 찍고 싶죠. 그쵸? 그게 막 찍고 싶죠. 왜냐면 실제로도 어때요? 0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얘는 좀 그렇죠. 그쵸? 얘는 반발력이라고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52번 봐볼게요. 여러분 152번.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쵸? 152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어떤 방향 흐릅니다. 라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어떤 방향 흐릅니다. 전류가 반대 방향 흐른다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전류가 반대 방향 흐르니까 반대 방향 흐를 때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말씀드렸어요? 반발력이 작용하죠? 몇 번? 또 2번. 또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몇 번? 150 몇 번이죠?
3번. 153번은 이번엔 여러분 평행도체인데 전류가 어떤 방향 흐른다라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른다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이 두 문제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반발력이 작용했죠?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니까 어떤 힘이 작용한답니까? 이번에는요? 흡인력이 작용한다죠? 몇 번? 3번.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4번이 좀 빡세죠? 그렇죠? 154번이 좀 빡세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154번. 여러분 지금 154번의 문제를 보니까 뭐를 구하라 했죠? 힘. 아, 너무 많아 힘이. 그렇죠? 힘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54번에서는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을 구하세요입니까? 어떤 힘을 구하세요죠? 평행도선 간의 힘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공기 중에 몇 미터 떨어져 있대? 몇 미터 떨어져 있대? 걔가 40cm 떨어져 있어요. 어떤 도선? 왕복도선이에요. 그쵸? 그 왕복도선이니까 한쪽으로는 전류가 가고 한쪽으로는 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거야. 그쵸? 여러분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왕복도선이 있어요. 그쵸? 한 번은 전류가 어떻게 돼? 한 번은 전류가 가야 되고 이쪽은 전류가 얼마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거리가 얼마? R이래요. R. 그쵸? 40cm죠. 정확하게 40cm죠. 미터가 된다라는 거. 그쵸? 전류가 흐를 때. 그쵸? 이때 어떻게? 길이가 얼마일 때? 길이가 얼마다? 길이가 얼마? 몇 미터? 1000m일 때 힘을 구하세요라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평행 왕복도선 간의 힘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평행 왕복도선 간의 힘을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평행 왕복도선 간의 힘, 평행도선 간의 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F는 뭐분의 R분의 얼마? 2 I1 I2 길이 얼마? L 곱하기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그렇죠?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R은 뭡니까? R은요? 간격, 도서의 거리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거리가 얼마? 0.4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넣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뭐 공식이고요. 그렇죠? 얘는 공식이고 곱하기 여러분 여기서 I1, I2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I1, I2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전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류가 몇 암페어라 되어 있습니까? 100암페어죠. 그렇죠? I1은 100암페어. 그럼 I2 몇 암페어? I2도 100암페어죠. 왜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100암페어가 흐르고 갔다가 오는 전류도 몇 암페어가 돼야 돼? 얘가 100암페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길이 몇 개죠? 하나잖아, 하나.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00이 가서 얼마로 와야 돼? 또 100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전류가 얼마라면 100이라면 그렇죠? 오는 전류도 얼마가 돼서 오는 전류도 100이 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L은 뭐예요? L은 길이 몇 미터? 1km라 되어 있죠? 몇 미터라 써주시면 되는요? 1000m에다가 그렇죠? 공식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죠? 망설일 필요 없죠? 아, 다 벌써 눌러보셨나요? 눌러보셨더니 얼마가 나와요? 이거 얼마? 5 망설일 필요 없이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죠. 그쵸? 5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5니까 여러분 얘는 답이 몇 번입니다. 답이 몇 번입니다. 답이 몇 번이더라? 3번이더라. 3번이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155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니까 봐볼게요. 155. 155번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무한히 긴 평행 이직선 도체가 있다. 보니까 전류가 지금 같은 방향 흐른다 되어 있습니까? 반대 방향 흐른다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 전류 같은 방향이래. 그쵸? 그럼 여러분 전류 같은 방향 흐르니까 힘의 방향 아시죠? 아시죠? 그쵸?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맞아요. 흡인력이 작용하고요. 이 힘의 크기는 거리 R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렇죠? 흡인력이 작용하고 힘의 크기는 거리 아래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커질수록 힘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걔를 의미하는 게 여러분 몇 번입니까? 흡인력이 작용하며 거리와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커질수록 힘은 작아진다가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서 공부하실 거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누구? 평행우선간 힘이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세 개 했단 말이야. 그렇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했죠? 아, 또 할 거야. 그쵸? 오늘 전자유도까지 4개를 해야 되는데 1번 뭐였습니까? 1번은 온법칙, 자결 온법칙. 그쵸? 두 번째는요. 전동기 힘. 세 번째는요. 평행우선 힘. 그쵸? 그게 3개를 댁에서 여러분께서 공부 되게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몇 개 한 거죠, 오늘? 3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그 다음에 누구 전자유도를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